네, 이번 순서는 잡지 속의 최신 육아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 육아 트렌드 핫이슈. 월간지 맘앤앙팡의 이은성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신생아와 엄마의 건강을 고려한 방 꾸미기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방에서 신생아가 차지하는 공간 사실 한 평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건강하게 돌보기 위해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에서부터 정서 발달까지 고려해서 방을 꾸며야 하고요. 또 갓 출산해서 몸을 추슬러야 하는 산모도 같이 거처하는 곳이기 때문에 산모의 움직임을 고려해서 가구 배치와 수납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네. 아기가 갓 태어나면 거의 엄마랑 하루 종일 같은 방에 누워서 잠을 자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용하고 그냥 깨끗한 방에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가 봐요. 네. 산모의 경우 출산을 하면 몸에서 열이 나고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요. 신선한 공기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제 출산 과정을 거치면서 뼈가 약해진 상태이므로 함부로 찬바람을 쐬서는 안 되죠. 그럼 반면에 신생아는 신선한 공간에서 체온만 일정하게 유지하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모와 신생아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일인데요. 가장 쾌적한 실내 환경은 온도가 18에서 22도, 습도가 40에서 60%인데요. 네. 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려면 이제 찬바람 막는다고 하루 종일 이제 창문 꼭꼭 닫아두기보다는 이제 10분씩 하루에 2번 정도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신생아 방 꾸미기 체크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아이의 눈이 가는 곳, 또 엄마의 손이 가는 곳을 체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몇 가지 요령을 말씀드리면요. 우선 첫 번째로 기저귀 가는 곳에 벽 하나 예쁜 동화를 두는 것인데요. 기저귀 갈 때 아이의 시선이 미치는 곳에 아이가 신기해할 만한 이제 물건들을 두면요, 엄마가 기저귀 가는 일이 한결 수월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심플하면서도 비비드한 컬러가 돋보이는 이제 모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시력 발달을 고려할 때 이제 모빌은 보통 생후 2, 3개월 무렵에 달아줘야 하는데요. 디자인은 심플하고 컬러가 화사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산모의 동선을 줄이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 즉 기저귀나 물티슈, 기저귀 발진 크림, 스킨케어 이런 것들을 모두 같은 곳에 두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아이를 한 곳에서 돌보고 재우는 것인데요. 산후조리 중인 엄마를 위해서라도 아이가 일상생활하는 곳과 잠자는 곳을 같게 해서 동선을 짧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바닥에 누운 아이를 엄마가 이제 서서 안아 올리면 엄마 허리에 아이 체중의 한 4배 이상의 힘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허리를 깊이 숙이지 않고도 아이를 안아 올리거나 눕힐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곳에 신생아를 눕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기저귀나 먼지 등으로 이제 미세한 유해 세균이 공기 중에 떠다니기 때문에 실내에서 사용하는 휴지통은 반드시 뚜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뒤집기를 시작한 아이는 반드시 침대나 이부자리 둘레에 범퍼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바닥에 아이가 이제 머리를 찍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놀이매트를 깔아두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침대 쪽 벽에는 이제 아무것도 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아이가 있는 집을 가보면 아기자기하고 앙증맞은 소품이나 가구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걸 놓을 때도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예, 우선 벽을 꾸밀 때는요, 색이 진하거나 패턴이 큰 벽지를 피해야 하는데요. 이런 벽지는 산모와 아이의 예민한 시각을 자극하고요. 또 방도 좁아 보이기 때문에 파스텔 컬러나 은은한 무늬가 있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구를 고르고 배치하는 데도 요령이 필요한데요. 보통 이제 사용 기간이 짧은 신생아 침대 대신에 산욕기에 엄마와 아이가 이제 함께 누워가지고 쉬거나 수유할 수 있는 주니어 베드를 미리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요. 이때 침대 맞은편에 푹신한 의자를 두면 엄마가 수유하기에도 좋고 휴식을 취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체온 관리를 고려해서 아이템을 배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발은 건강의 지표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러그를 깔거나 작은 담요를 준비해야 찬 기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보통 이 감각적인 가구나 소품 누구나 관심은 많은데 막상 어디서 구입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이 베테랑 엄마들이 자주 가는 샵 정보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예, 저희 기자들도 자주 이용하는 곳 몇 군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제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카렐이라는 숍인데요. 여기는 일본에서 수입해온 다양한 캐릭터 제품이랑 이제 흔히 볼 수 없는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많아서 집들이나 이제 아이 선물 고르기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다음 추천할 곳은 이제 루밍이라는 숍인데요. 방배동에 있는 숍이고요. 여기는 이제 캐릭터 소품부터 유명 디자이너 제품까지 아이뿐이 아니라 어른들도 탐낼 만한 아이템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재동 시민의숲 근처에 순이엠보라는 숍이 있는데요. 이곳은 이제 아이들을 위한 문화 공간이자 디자인 갤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아이와 관련된 전시 워크숍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엉뚱하고 기발한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어떤 때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간인 만큼 엄마 아빠의 정성이 소품 하나에도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오늘도 미니 팁 주실 거죠? 예, 요즘 황사가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황사철 아이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원칙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외출할 때 항균 제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인데요. 요즘 손소독제나 항균 물티슈 구하기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이용하면 물이나 비누가 없어서 손을 씻을 수 없는 곳에서도 청결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외출 후에 돌아와서 깨끗이 씻는 것인데요. 전염성 질병의 한 60% 이상은 손만 잘 씻어도 사실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균 기능이 있는 핸드워시를 이용해서 아이뿐 아니라 엄마 아빠도 깨끗이 씻고요. 그다음에 외출 후뿐 아니라 기저귀 갈아준 다음 그다음에 음식 준비하기 전후에 사용하면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집안 곳곳에 있는 세균을 없애는 방법인데요. 아이 침대부터 장난감 그리고 이제 리모컨, 문 손잡이, 수도꼭지처럼 이제 집안 구석구석을 항균 스프레이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이가 막 태어나서 첫돌이 될 때까지 가장 신경 써야 할 게 바로 이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일일 텐데요. 엄마 아빠의 세심한 배려가 건강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